오늘 옥천의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었습니다. 한 달째 이어지는 폭염경보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고 빠르게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이 한반도 상공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내륙 곳곳에서는 돌발 가뭄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동이면 석탄리, 안터마을 앞 대청호도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내일도 폭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옥천 최고 기온은 4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 43도, 광주와 대구가 4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폭염 경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열대성 기후와 함께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 역시 더욱 높겠는데요.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030년 8월 1일 미래의 일기예보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프닝을 평소와 다르게 시작해봤습니다. 네, 사이비 언론 아니고요. 이상한 뉴스 아니고요. 네, 안녕하세요. 옥인의 이야기 전해드릴 월간 옥인의 박유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하고 있는 이혜수 PD입니다. 네, 오프닝 뉴스 너무 멋있게 해줬어요. 그랬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오프닝 뉴스를 들으신 분들은 대충 오늘 저희가 하려는 이야기를 짐작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 저희는 기후위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월간 옥인에는 기후위기 관련 문제를 좀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기도 해요.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한 일기예보는 2019년 10월 특집이었던 기후위기 가상일기 기사의 일부분을 좀 정리해서 들려드린 것입니다. 사실 기후위기 이야기는 공동체 라디오의 그 또 다른 코너인 우리의 이후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나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이후에서 이제 개국 특집으로 기후위기와 농촌을 주제로 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하고 있는데 기후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의 이후를 진행하고 계신 하승욱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티핑 포인트가 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친 위기라는 점, 기후위기가 농촌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옥천은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네, 기후위기가 사실 위기를 넘어서 재난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해보자면 지금보다 앞으로 재난은 더 심각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얘기를 해도 모자란 게 기후위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종종 옥인의 기사 중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런 꼭지들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옥인의 이야기에서는 왜 기후위기에 주목을 했는지 또 이것이 옥천에 사는 우리의 삶과 대체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아마 다들 2018년의 폭염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기상 관측 사상 최고로 더웠던 해였었는데 저 역시 그 더웠던 여름을 지나면서 거의 처음으로 그동안 얘기했던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이건 기후 위기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절감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저기 멀리 사는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나와 내 이웃의 삶과 직결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기후위기라는 말이 아주 좀 낯설 때였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문제를 우리가 빨리 또 제대로 인식하려면 뭔가 일단 빨리 인식을 해야 대책을 좀 세울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후위기 이야기를 월간 옥인의 지면에서도 좀 꾸준히 다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옥인에는 이제 지면뿐만 아니고 또 고래실에서 문화 행사로도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생태 활동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네. 하긴 했지만 채식 요리 교실이나 삼배 수세미
텃밭 활동 같은 것들이 또 있었어요. 전보다 혹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인식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사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매체에서 기후위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는 특히 또 이제 플라스틱 문제가 많이 대두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은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대중적으로 확산됐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행에 머물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물론 그래도 이런 활동들을 했을 때 이제는 전보다는 좀 훨씬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약간 체감하는 변화이고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도 사실 취재나 아니면 관련 행사를 기획하면서 일단 더 많이 배우고, 나부터 바꿔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실 우리가 기후위기를 어떤 부분에서 체감하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혜수 PD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계절이 사라질 때 기후 위기를 많이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름철에 저는 그게 또 체감이 많이 되는데요. 동남아시아 기후처럼 이제 갑작스럽게 스콜 같은 비가 우리 내리곤 하잖아요. 그럴 때 진짜 기후 위기인가? 지구가 위험하구나 라는 거를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리 기자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 이제 추위를 느끼게 될 때 그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근데 추운 건 싫지만 겨울에 추운 것은 사실 이제는 우리가 반겨야 할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일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나마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추워서 대청호 결빙도 관측됐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전 몇 년까지만 해도 대청호가 전혀 얼지 않아서 대청호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이게 일단 얼어야 뭐 빙어도 좀 나오고 뭐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많이 걱정들 하셨던 모습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조금 추위를 느끼면서 약간의 안심을 느끼게 되는 부분 좀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이 오늘 좀 춥다고 해서 우리가 기후위기가 지금 심각한 게 아니야, 좀 나아지고 있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겠죠. 네. 맞아요. 아까 앞에 살짝 얘기를 드린 부분들이랑 연결이 되는 거긴 한데 이제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벌써 두렵다는 생각이 들고는 해요. 네, 지구가 이제 지구 가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계속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다들 잘 아실 텐데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온난화가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름 길이가 더 길어지고 평균 온도도 더 높아지고 있는 거고 단순히 이렇게 뭔가 여름 길이가 더 길어졌다 이런 뭐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예전에는 대구에서 사과가 났는데 지금은 철원에서 맞아요. 사과를 재배하고 있고 옥천에서도 마찬가지로 농민분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훨씬 많이 뭐 모내기 시기가 이렇게 앞당겨지고 하는 것들 말씀들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들을 되게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옥천에서 또 이런 변화들을 여러 번 감지하고 있었다고 하시는데 어떨 네네. 때 느끼셨나요? 이거는 꼭 농민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사시면서 다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3월에 좀 뭐 따뜻해지고 뭐 4월 돼서